서울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부치 각당 96번째 시간, 오늘도 정말 대단한 동문을 모셨습니다. 나이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분입니다. 나이 50대에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의 꿈을 꾸기 시작해서 64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면서 최고령 완등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세계 8대륙에서 열리는 마라톤을 60이 넘는 나이에 성공을 해서 그랜드슬램에 달성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철인이신데요. 서울고등학교 13회 김명준 동문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아직은 네.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가끔 나오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한 1년에 서너 번 방문합니다. 1년에 서너 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거주는 오랫동안 하신 거고요. 예, 74년도부터. 74년도부터요. 저보다 선배님이 25회 25년 선배신데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자, 56세부터 이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시작으로 해서 64세 에베레스트에 오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령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떤 걸로 이제 등재가 된 겁니까? 최고령으로 등재가 된 겁니까? 예, 세븐 서밋이라고 세계 각 대륙의 최고봉. 네. 그걸 전부 완주하면은 세븐 서밋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최고령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4세 거기를 오르신 분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에베레스트 등반은 서울고등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해서 또 했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네. 2006년도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그때가 우리 서울모교 60주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행사의 일원으로다가 이제 그런 명분으로다가 네. 그런 타이틀을 걸고 등반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동문들이랑 좀 얘기도 나누신 건가요? 예, 그럼요. 우리 갈 때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이 다 후원도 해주고. 그렇군요. 예. 갔다 와서 또 환영회도 하고. 예. 예. 또 2006년에 그래서 이 총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서울인상도 또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받은 상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상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마 그때 같이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축하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7대륙 최고봉 등정, 저는 생각만 해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선배님 프로필을 이제 읽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통 20, 30대, 이제 10대 때나 20, 30대 시작을 해서 50대 때 이루신 분들, 40대 때 이루신 분들은 많은데, 이게 50대 때 이제 시작을 해서 60대에 이루신 게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최고봉 등정이니까 좀 위험한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레파스에 빠져서 좀 정말 생명이 위협했던 적도 있습니까? 예, 이게 2002년도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을 오를 때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몇 미터에서 그러셨나요? 올라갈 때 그런 게 아니고 맥킨리 산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맥킨리 산은 세븐 서밋 중에서 에베레스트 다음으로도 난이도가 높은 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계 고봉 중에서 산악인들이 많이 목숨을 잃은 산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의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오른 고상돈 대원도 거기서 목숨을 잃고 또 우리 한국 산악인들이 많이 거기서 희생된 산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사고 당한 거는 정상적으로 등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하산하다가 그 빙하를 건너는데 보통 우리가 빙하를 지나갈 때는 밑에 크레파스가 있으니까는 로프로다가 3명, 4명이 줄을 다 묶어요. 묶고 가다 한 사람이 어디 빠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구출해주고 나머지 사람이 확보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로프 질 끝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하면서 내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기를 빠질 때는
낙하된다고 폴링 하면서 소리 지르거든요. 네. 그래야지 앞에 가는 사람이 알고 보고 줄 끌려가면 네. 벌써 늦으니까요. 네. 그 소리 때문에 얼른 넘어지면서 이제 아이섹스 가지고 찍죠. 네네. 예. 근데 참 순간적으로 빠지는데 네. 내가 크레파스, 이게 바로 크레파스로구나 하면서 네.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몇 미터 정도 떨어지나요? 한 20m 정도 와, 빠진 20m 것 요. 같아요. 네네. 나중에 보니까요. 네네. 근데 빠질 때 보니까 모든 게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네. 먼저 어머님 생각이 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 생각나고, 그다음에 애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야 이제 내 시체도 못 찾겠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빠지는데 털커져가면서 이게 스탑되더라고요. 로프가. 네네. 동료가 잘 찍었나요? 예. 잘 찍었던 얘기죠. 네네네. 이거 봤더니 위에는 내 빠져나오면서 눈 싼 데서 이게 난 몸만 빠져나왔으니까는 예. 조그맣게 하늘이 비더라고요. 네. 그 밑에 보니까 뭐 색감해요. 예. 뭐 한 100m, 뭐 몇십 미터인지 하고 하는데 추락하면서 검은 장갑을 흘렸어요. 근데 장갑만 하얀 데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밧줄이 매달린 거 보고 인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원화가 등반할 때 썰매도 있고 내 배낭 있고 그냥 50kg쯤 돼요. 네. 그러니까 내 몸무게 말고. 예. 이렇게 골짜구에 파묻혔으니까 배낭 미고 썰매가 이렇게 추처럼 매달리니까 몸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려면은 내가 배낭도 벗고 네. 여기서 안전벨트에서 어센더라는 걸 꺼내가지고 로프에다 걸어서 내 발을 걸어서 매듭에다 몰아서 내가 올라와야 될 텐데 몸을 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꽤 보냈어요. 근데 위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가냘프게 좀 들려요. 그리고 위에 빠진 사람, 위에 나와 같이 줄 묶은 사람도 아이덱스로 찍었지만 자기도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일대가 지뢰처럼 크레파스가 많으니까. 거기서는 자기부터 앵커를 아이스바라든지 뭐 앵커를 꽂고서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가이드가 한 명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서 내 몸을 풀어줘서 이제 구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크레파스에 빠져서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요 맥키니 다음번에 에베레스트 가신 건가요? 그 다음에는 에베레스트 가기 전에는 좀 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높은 산들이요. 뭐 멕시코라든지 예. 이런 데 산을 많이 갔죠. 근데 이렇게 크레파스에 한번 빠진 후에 이제 빠진다는 것을 이제 그 가족분들도 다 아셨을 것 같고 그럼 그 다음번에 이제 산행할 때는 좀 반대를 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근데 사실 우리 와이프가 뭐 반대한다고 내가 듣지도 않으니까는 네.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주느라고 난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셨군요. 예. 만약에 얘기를 하셨으면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크레파스 빠졌을 때도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되면 표현이 뭐하지만은 불안하게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구출돼서 올라오니까 그냥 너무 기진맥진해서 눈에 그냥 누워서 뭐 한 20-30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운영을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겁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세븐 서밋 하면서 뭐 생사의 기록 같은 걸 많이 남기고 죽음에 대해서 좀 초월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걸 겪고 나서 다시 걸으니까 그때는 정말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살고 그런 생명에 대한 그 애착 같은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 인간의 그 본능이라든지 뭐 나태함, 뭐 약함, 뭐 강함 뭐 이런 걸 다 느끼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등반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 이 서울고 총동문 산악회에서 시작했다고 이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총동문 산악회에서 여러 군데 뭐 무박 등반도 하셨고 백두대간, 뭐 눈꽃 산행, 해외 원정도 하셨고 뭐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 이 산악회에서 이런 꿈을 꾸신 건가요? 그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산악반 출신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생활하다 좀 생활이 힘들면은 주말에 인근 산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건 좀 있었죠.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끼리 여행하더라도 뭐 관광이 아니고 네. 자연을 찾아서 예. 그런 등산을 하는 그런 거 기본적인 거는 산에 좀 가까워지는 건 있었어요. 네네. 본격적으로 등반할 기회는 없었지만 네네. 그러다가 1955년도에 네. 서울을 왔는데 그때 우리 동기들이 13회 동기들이 산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우리 서울고등학교 동문회 총 산악회가 그때 설립되고 아마 1, 2년쯤 됐을 거예요. 네. 그 서울 오면은 친구 만나서 같이 이제 산행을 같이 했죠. 산행하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같이 지냈는데 그때 지리산 무박으로 다 종주하고 이제 중산리에서 화엄사까지 보통 게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걸리는 건데 새벽 3시, 4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19시간을 걸려서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17년 후인가? 그때는 오히려 17시간 반에 했어요, 그거를. 기록이 나이가 들었는데 기록이 도저하셨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는데요. 그때는 뭐 19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산을 열심히 하고 무박산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리만치 잠도 안 자고 며칠씩 그렇게 등반도 하고요. 예. 그런 게 몸에 어느 정도 배니까 산에 대한 좀 자신감도 들고. 예. 그래서 미국 가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높은 산도 많고 또 해외 산행하기도 여건이 좋으니까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등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1995년이면 그때가 이제 5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8시간, 뭐 19시간 이렇게 산행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소질이 있다 뭐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50대 중반에 보통 한 4-5시간 산행도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어떻게 그때 그걸 하면서 내가 산행에 이렇게 좀 소질이 있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근데 소질이라고는 보진 않는데요. 예. 처음에 여기 우리 동기산악회 할 때만 해도 북한산 뭐 대남문 그건 뭐 잠깐 갔다 오는 건데도 그것만 갔다 와도 내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기 아파트 층겨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걸 조금씩 단련을 하면은 특히 뭐 특별히 내가 몸에 뭐 지병이 있지 않는 한 그런 건 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힘든 줄 모르고 또 열심히 한다는 건 자기가 그런 꿈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모든 게 거기에 부수돼서 따라와요. 우리가 뭐 산행한다, 뭐 한다, 뭐 체중을 줄인다, 체중 줄여서 뭐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산이라든지 뛰는 게 좋아서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음식도 조절이 되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앞서서 또 제가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등반도 등반이지만 또 마라톤으로도 정말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세계 8대륙 마라톤을 완주하셨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라는 건 세븐 서밋처럼 7대륙, 남극을 포함한 7대륙에서 열리는 마라톤을 전부 하고 그다음에 북극 마라톤까지 하면 그걸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극이랑 북극에서 어딜 뛰나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북극은 뭐 아시다시피 전부 얼음덩어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극 곰도 있고.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하죠. 곰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26.2마일, 그러니까 42km짜리 코스를 한 번에 그냥 지점을 간다든지 갔다 오면은 너무 위험하니까요. 곰만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4.2km짜리 이렇게 그렇게 뛰는군요. 그 코스를 만들어 놓고 10바퀴 돌면은 이제 피니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남극은 뭐 그런 위험은 없어요. 형제고. 근데 남극은 문제. 바람 많이 불 것 같은데요? 바람도 불고, 기온은 뭐 전부 한 마이너스 25도 뭐 이 정도 되는데요. 근데 남극은 힘든 게, 칠레 푼타레나스에서 러시아 쪽 화물기로다가 이동을 하는데, 날씨가 나쁘니까는 한 5시간 가요. 그러니까 푼타레나스 칠레에서 출발할 때 남극 날씨가 좋아야지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3, 4일, 4, 5일, 어떤 때는 10일씩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디 멀리도 못 가요. 날씨 좋다고 연락 오면 한
2시간 내 비행장을 쫓아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하죠. 이게 엄청난 또 정성이 또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경비는 좀 특히 남극하고 북극은 예. 좀 많이 다른 들죠. 데보다 많이 네. 들죠. 지금 남극, 북극 얘기도 해주셨는데 남극, 북극 말고 또 마라톤 코스 중에서 그래도 뭐 100번이나 완주를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코스가 있다면 어떤 코스가 있을까요? 마라톤 고생은 그래도 마라톤 여행은 사실 남극, 북극 이런 거 빼놓고는 예. 다 무난했습니까? 예, 뭐 특히 7대구를 이제 마라톤 여행할 때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해프 마라톤이지만은 네. 6대륙에서 마라톤을 다 같이 뛰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애들도 뭐 같이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예, 그래서 북극 마라톤에서, 남극 마라톤에서 좀 에피소드라고 그럴까요? 한 나흘인가 기다렸다 이제 남극을 갔어요. 들어가서 그 다음날 시합을 하는데, 네. 시합에서 들어오는데, 남극하고 북극을 우리 사이를 데려갔댔어요. 네. 사이도 마라톤을 조금 해요. 네네. 그래서 대권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내 피니시 라인 들어오는데 비행기가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건 비행기 한 대가 뭐 날씨 좀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사이 보고 짐 빨리 추려라 그래가지고 네. 비행기를 그냥 tas어요. 네. 그건 뭐 비행기 표가 있고 예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대절 비행기니까. 네네네. 예. 그랬더니 굉장히 뭐 투절된다 그러니까 남극 가면 보통 거기서 원래 스케줄은 마라톤 끝나고 하루 이틀 남극 거길 좀 구경도 하고. 네.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끌고 오니까는 비행기를 탔죠. 타고 왔는데 정말 열 이틀 동안 그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놓쳤으면 12일 동안 그 남극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열일 동안 못 하죠. 예. 근데 제가 그 왜 경험을 했냐면 네. 남극을 그때 2번째 갔는데 세븐 서밋 하려면은 남극의 최고봉 마운틴 빈슨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갈 때도 우리 경험을 한번 했어요. 남극 간 경험을. 예. 그러니까 마라톤 하러 갈 때는 항상 머리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생각이 있었죠. 예. 그럼 날씨 같은 거를 다 생각하고. 예, 그렇죠. 뭐, 자, 뭐 지금 방금도 뭐 사위도 이렇게 같이 하셨고 사모님도 이제 하프지만 뭐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족애 같은 것도 그런 마라톤을 통해서 생겼습니까?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요거 뭐 그런 비행기 탄 거 말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요. 네네. 저는 넷이죠. 그리고 딸 셋에 이제 전부 가족이 9명입니다. 예. 9명이 정말 마라톤을 뛰어요. 네, 9명 다요. 예, 다요. 그래서 LA 마라톤 할 때는 우리 킴스 패밀리라고 써가지고 네. 뛰니까 뭐 사인들도 찍고 식구들 전부 다 뛰니까는. 근데 우리 셋째 딸이 결혼할 때인데 그 신랑 대례를 데려왔어요 집에. 네네. 그럼 뭐 그냥 결혼 승낙 해달라고 이제 집에 찾아온 거죠.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어. 내가 딱 한 가지 조건을 내면서 너는 우리 가족이 되려면은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얘가 우리 딸한테 미리 얘기 들었는지 자기는 마라톤을 결혼하면 뛰겠다. 네. 그리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네. 결혼하면 마라톤을 뛸 테니까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럼 좋다고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정말 아이슬란드 마라톤일 뛸 거예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린 뛰러 갔는데. 아이슬란드요? 예,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마라톤을 뛰러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갔는데 걔들은 뉴욕에 살았어요. 네. 뉴욕에서 우리 쫓아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마라톤을 같이 뛰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부 식구들이 마라톤을 뛰고 여기 좋은 점은 뭐 좋은 점이라고 그럴까요? 마라톤을 뛰니까는 그 화제도 그 가족의 테두리가 좀 두터워지는 것 같고 또 다들 모이면은 이제 마라톤 얘기가 제일 많아요. 다음엔 제가 못 뛰겠다. 자기는 어떻게 뛰었다. 앞으로 훈련은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수다가 많아지죠. 마라톤에 대한 얘기로다가. 네. 그럼 뭐 지금 또 마라톤이 진행 중이신 거죠? 가끔 요즘 뛰시나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더 열심히 더 잘 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면 풀코스에 도전한 건 언제신가요? 요즘에 풀코스도 뛰시나요? 지난 2월 8일 날. 2월 8일이요? 예. 얼마 전 2월 8일이요? 풀코스. 물론이죠. 뛰면 다 풀코스죠. 저 내가 아리조나로다가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요. 네네. 거기서 시합이 있었어요. 거긴 더운데인데. 마라톤이라고요.
근데 지금의 날씨가 딱 좋을 때. 2월 달에는 2월 달에 좋죠. 날씨가 좋죠. 그러면은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신 후에는 이제 뭐 등반도 하셨고 이제 마라톤을 통해서 또 이제 등반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건강 뭐 체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술 담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50대 때는 그럼 건강 관리 50대부터 어떻게 그런 이 마라톤이랑 산행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보셨나요, 혹시? 예, 근데 저하고 함께 제가 마라톤 처음 뛴 거는 1999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에 같이 뛰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 못 뛰어요. 못 뛰겠죠. 뭐 무릎 아프고 어디 아프다고. 네, 아이고 슬픈 얘기지만. 그나마 제가 뛸 수 있는 거는 근력 운동을 그래도 좀 꾸준히 했어요. 또 산에도 가고 그랬으니까는. 예.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4번은 뛰고 2번은 근력 운동을 1시간씩 합니다. 예. 버스나 출행하는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장비다 갖다 놓고 한 1시간씩은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뛰고 있습니다. 뭐 선배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뜻깊었던 일도 있으셨습니다. 2002년 한인산악회에서 이제 북한의 명산을 오르는 기회가 있었는데 55년 만에 선배님의 큰형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실까요? 1947년도, 그러니까 제가 4살 때 이북에서 넘어왔습니다. 네네. 근데 넘어올 때 아버님하고 형들은 거기 못 넘어오시고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누이 둘만 넘어와서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었죠. 네네. 근데 제가 등산한다, 마라톤 뛴다 하면서 세계 각지는 다 돌아다녔지만 유독 북한만 갈 수 없다는 게 참 항상 마음에 이제 걸렸죠. 그래서 한인 목사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부탁해서 이제 방북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재미 한인산악회 제가 그때 회장을 했을 텐데 거기에 단장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했죠. 근데 방문하는데 평양에 도착을 하니까는 비행장 내리니까 누가 오더니 저보고 형님 찾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머리카락에 삐쭉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북에서 잘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괜히 지금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이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방북하면서도 일차 얘기를 안 했어요. 내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냈더냐? 그 사람이 그래요. 안내원님. 이북 비자 신청할 때 내 본적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 본적에다 내 이북에서 태어난데 평안남도 안 주고 난 주고 뭐 치성리 이렇게 그걸 적은 거 보고 혹시나해서 그거 보고 찾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환영 만찬, 뭐 평양의 보통강 호텔이라는 데서 환영 만찬회를 해주더라고요. 만찬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날 찾더니 종이를 꺼냈더니 다 내 가족 상황을 전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55년도에 돌아가셨고 형님은 생존해 계시고 형님 자손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어디에 일하고 있고 내 둘째 형님은 돌아가셨고 그 형수가 다 있는데 전부 연락을 했으니까 한 2, 3일 후에 만나볼 수가 있다. 여기 도착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미왕산을 갔다 호텔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일렬로 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핏줄은 땡긴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 시선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맨 앞에서 온 우리 형님이 어떻게 좀 왜소한 노인네가 네가 인생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엔 김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이름을 김명준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형님은 옛날에 어렸을 때 인생이냐고 그러죠. 근데 막상 형님하고 가족을 만나니까는 뭐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TV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그래서 그때도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저러면 어떤 감정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실감이 안 난다고 그럴까요? 난 덤덤하고 난 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니까요. 물론 그때 방문할 때 우리
딸도 기록 담당으로 데려갔댔어요. 네네. 우리 딸이 그때 대학교 졸업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형수하고 우리 딸들은 막 울고 막 그러는데 형하고 저하고는 그렇죠. 오히려 담당할 수 예, 그래서 그 호텔에서 5일 동안 같이 묵으면서 그런 기회를 줬군요. 그러니까 55년 만에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북서에 있을 때 형하고는 어렴풋이 한두가 생각나지 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비는 나올 때 생각은 나는데 네네. 개성 거치고 그런 거는. 그래서 그 뭐 옛날 정 같은 건 사실 없죠. 그것도 한 55년 동안 지난 얘기들 다 하고. 네. 예. 그게 이제 뭐 다 등산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러면 사느라고서 이제 얻은 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어머니는 그 미국에서 생존해 계셨나요? 생전에 계시죠.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벌써 90이 되시니까는 네. 기억이 확실히 네. 보통 그러면 펄쩍하고 좀 어떻게 했냐 할 텐데 네. 그래 잘 사니 뭐 이 정도로다가 대화가 길게 좀 이어질 형편이 못됐으면 더 안타까웠죠. 네. 예. 그래도 만났다는 거는 전해 그러면 드렸고요. 네. 예. 그래서 어머님도 갈 때는 뭐 좀 챙겨주시고 예. 또 그 후에 어머님들하고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몇 번을 갔댔어요 북한에를 네. 형 방문하러.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갔을 때 어머님 유품들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등산 안 하셨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결국 95년도에 이제 서울고등학교 그 등산부터 시작한 게 결국은 2002년도에 또 이렇게 큰형님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됐군요. 자, 이렇게 선배님께서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크레바스에 빠졌던 뭐 생사의 고비도 넘기셨고 여러 정말 모험을 뭐 하신 분이에요. 그 월간 신동아의 그 논픽션 우수작으로 선정돼서 내게는 아직 실패할 수 있는 꿈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인 A Life No Limits를 책으로 이제 그 내셨는데 책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내 생에는 이 리미트 한계가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요거의 영문판을 영문판도 있군요. 오. 제가 칠순 때 내 애들이 칠순 잔치를 차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녀분들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한참 산에 가고 뛰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뭐 그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70인데 무슨 칠순 잔치를 하냐? 나고 안 한다. 아직 근데 현역인데 무슨 칠순 잔치를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삶을 좀 기록으로 좀 남겨서 자기네들이 아빠의 삶,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뿌리 같은 거를 좀 알게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명분도 있고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 같이 살면은 이북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나이 어렸을 때라든지.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자기들이 기억나는 것 말지 자기가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명분이 좋으니까 하면 그러마 그렇게 해놓고서는 글쓰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뭐 그러던 도중에 월간 신동아에서 넌픽션 우수작으로 선정했어요. 응모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산에 갔다 오면 항상 산에 보고서식으로 다 전부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손을 다듬어가지고 한번 품평이나 받아보려고 응모를 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수작으로 당선돼가지고 상금도 많이 받고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소위 내 자서전 비슷하게 뭐 그동안에 등반한 거, 뛴 거, 또 뭐 북한 가족 얘기라든지 또 가족들하고 어떻게 여행 다녔다는 거 그런 거를 전부 책에 담아서 했죠.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는 것이요. 이 서문에 나는 이 모든 순간을 세상에 60대에 바치고 싶다 뭐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내년이 딱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저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선배님께 이 깨부책 학당에 나오신 분들에 드리는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배님에게 서울고등학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가 어머님한테 태어났지만은 학교 교육은 서울고등학교에서
받으면서 모든 게 형성됐는데요. 예.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제 실력보다도 더 서울고등학교라는 것 때문에 더 과대평가를 받고, 예. 그래서 정말 서울고등학교 덕을 평생 서울고등학교라는 혜택을 입으면서 살고 있죠. 예. 자, 앞으로 계획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이제 계속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등산도 하시고 마라톤도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꿈이 뭐 굳이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네. 내가 좋고 예.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은 그 꿈을 예.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뭐 마라톤 뛰는 게 11월 달에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올 11월이요. 예, 올 11월에. 근데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마라톤 인구가 요즘 많다 보니까 연령별로다가 시상을 해요. 네. 그러니까 40세까지는 한 그룹.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세계 1위도 나오고 세계 기록도 다는 거죠. 그다음에 41세부터 45세, 46세부터 49세 이렇게 5년 턱으로 다 그거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9개 그룹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전부 하나예요. 근데 제가 2013년도 시카고에서 80세 되던 해예요. 네. 그 월드 챔피언이 됐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이듬해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세계 또 챔피언. 챔피언십인데 거기서 제가 챔피언이 됐어요. 사실 네네. 80세 곧된 사람들이 기록이 좋지. 그렇죠. 벌써 아무래도 1년 뭐 지나면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체력이 좋아야 될 때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2년은 연성을 했어요. 근데 금년이 3년째예요. 네네. 근데 저 너무 뭐 과욕인지 모르지만은 네. 뭐 실패도 좋죠. 네.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네네. 도전해서 실패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11월 뉴욕 대회에 세 번째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욕심도 많으시네요. 3번 연속 세계 챔피언 하고 싶으신 거네요. 근데 사실 네. 그거 뭐 못하는 게 당연할 거고.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근데 뭐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땐 존경스럽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어떤 자신의 꿈 그리고 이제 어떤 도전 뭐 이런 걸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더 부럽거든요. 그리고 더 존경스럽고 아마 우리 선배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오늘 13회 김명준 선배님, 김명준 동무님 걸어오신 인생 그리고 도전의 여정을 들어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서울대학교 13회 김명준 선배님과 함께 했는데요. 뉴욕 마라톤 꼭 우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